이번 시간에는 인포그래픽을 위한 표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온라인 수업 때 몇몇 학생들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습 예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업 때 배웠던 쉐입 빌더 툴과 블렌드 툴을 실습 예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몇 가지 연습을 다시 해본 후에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쉐입 빌더 툴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쉐입 빌더 툴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 타임 투 쿡이라고 써져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쉐입 빌더 툴은 클릭 또는 드래그만으로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지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서 오브젝트를 굉장히 편리하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도형을 이용을 해서 이 라인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 라인의 컬러를 잘 보이게 그냥 저는 붉은색을 사용을 해 볼게요. 최대한 크게 확대를 하셔야지 비슷하게 만들기가 쉽겠죠? 이렇게 만들고 또 원을 만들어 주시고 아래에 사각형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지워낼 거니까 이렇게 위에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 사각형도 또 만들어 주세요. 안에 있는 원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든 거를 옆에 먼저 복사를 해 놓을까요? 복사하기 전에 이 끝을 먼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라운딩을 주시고 여기서도 전체 잡아서 라운딩. 그리고 전부 선택해서 Alt 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르시면 그대로 수평으로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뒤집개 안에 있는 도형도 또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툴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라운딩.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르시고
수평으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DD 하면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돼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하나 만드시고 Alt, Shift 복사, 그리고 컨트롤 D. 이렇게 뒤집개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와인을 또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각형으로 와인의 뚜껑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좁혀 주시고, 아래에 또 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이 아래에도 만들고, 이번에는 와인 윗부분에 병을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각형. 이게 겹쳐지니까 아래에서부터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원을 최대한 끝에를 맞춰 줄까요? 여기도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고, 그리고 Alt Shift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크기에 맞춰서 다시 늘려줄게요. 그리고 라벨 있는 부분 사각형 오브젝트를 또 만들어 주세요. 여기도 여기까지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옆에 있는 체리도 그려볼게요. 원 하나를 만들고 하나 복사를 해서 Shift를 눌러서 같은 비율로 키워줬어요. 그럼 이번에 이 라인은 펜 툴을 이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펜 툴로 하나 그렸고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라인의 두께를 줘서 완성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셨으면은 먼저 도형을 선택을 해서 합쳐 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쉐입 빌더 툴을 이용을 할 거예요. 먼저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은 선택을 빼줄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쉐입 빌더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플러스 모양과 함께. 그리고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변하고, 맥을 가지신 분들은 옵션을 누르시면 돼요. 먼저 합칠 거니까 Alt를 안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이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드래그가 됐어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뚫린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도 다시 한번 합쳐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쉐입 빌더 툴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드래그, 이 아래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라인을 합쳐 볼게요.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쉐입 빌더 툴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드래그, 이 안쪽 부분도 드래그, 모두 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 안에 부분도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쉐입 빌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빼볼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다시 쉐입 빌더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Alt 또는 옵션 키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클릭, 여기도 클릭, 어떻게 바뀌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뚫렸죠.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도 다시 뚫어 볼게요. 드래그 하시고 쉐입 빌더 툴, 여기서 Alt 혹은 옵션 누르신 다음에 클릭, 여기도 클릭.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 합쳐지고 뚫린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와인병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인을 드래그를 해주시고 쉐입 빌더 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위에 코르크와 라벨 있는 부분을 빼고 제외하고 합쳐 줄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합쳐주고 여기도 드래그를 해서 합쳐줬어요. 그러면 이 라벨 옆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빼줘야겠죠. 그럼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클릭, 아래에 있는 부분도 클릭, 그리고 병의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르크 부분과 이 라벨 부분에는 한번 컬러를 일단 줘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컬러를 주고 여기도 컬러를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이거를 안 보이게 닫아 볼게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왼쪽 부분은. 그리고 이 체리 부분을 다시 또 채워 볼게요. 먼저 이 라인을 두께를 줘볼까요? 두께를 일단 컬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먼저 변화를 줘볼게요.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6포인트 정도 줘볼까요? 너무 두껍나? 한 6포인트 줄게요. 6포인트 준 상태에서 라인을 들어가서 끝을 둥그렇게 굴려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체리에 이 겹쳐 있는 부분도 한번 자연스럽게 합쳐 볼게요. 드래그하고 쉐입 빌더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를 줘볼게요. 이 병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를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쉐입 빌더 툴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한 다음에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런 방법으로 다시 드래그 하시고 쉐입 빌더 툴로 분리하고 싶은 부분을 그냥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이에요. 클릭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병 아랫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눌러서 살짝 축소를 시켜서 재미를 줬어요. 그리고 이 체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쉐입 빌더 툴로 왼쪽에 있는 체리만 클릭.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살짝 이동. 이렇게 조금 다르게 재미를 줘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색을 해봐야겠죠. 채색하는 방법은 우리 계속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면에 컬러를 줘야 되니까 라인을 색을 지워주고 이 부분도 그냥 지워줄게요. 컬러는 면을 선택하시고 컬러를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입혀주시고 옆에 있는 것도 라인은 지워주시고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색을 넣어주시고 여기가 아까 안 뚫렸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드래그를 해서 쉐입 빌더 툴로
Alt 누른 다음에 클릭. 다시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와인병도 채색을 해볼게요. 라인을 지워주시고 컬러를 와인병이니까 짙은 녹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도 이 아래 뭐가 컬러가 남아 있었네요. 아래인 것도 제가 선택을 해서 지우고 다시 붙여줄게요. 그리고 코르크 부분도 컬러를 이번엔 왼쪽에 있는 이 뒤집개 컬러로 바꿔주고 체리는 빨간색으로 해줘야겠죠. 그냥 컬러만 라인에서 면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만 해주고 체리에 있는 이 윗부분은 이렇게 바꿔줘 볼까요? 그리고 와인 라벨 있는 부분은 짙은 네이비 컬러로 바꿔주고 와인병 아래 있는 부분도 이 같은 녹색에서 조금 더 짙게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채색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채우면 되니까 컬러는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배경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밑에 부분에 컬러를 이 정도를 넣어 볼까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더 아랫부분에는 조금 더 연한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어요. 배경색을 채우셨으면 이번엔 와인의 라벨에 글자를 써볼게요. 여기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와인이라고 쓰고 글자 크기를 한 이 정도로 키워 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신 다음에 잘 보일 수 있게 이 글자 컬러도 화이트로 바꿔 볼게요. 여기에 와인이라고 넣어 주시고 조금 더 키워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타임 투 쿡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여기다가 똑같이 말고 그냥 자유롭게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타임 투 쿡. 크기도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고, 여기서 행간도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이 쿡을 타임 2에 맞춰서 크기를 더 키워볼게요. 34.5 정도. 그리고 행간은 조금 더 띄워주시고, 이 타임이라는 글자에도 컬러를 바꿔볼게요. 컬러를 그냥 화이트, 글자가 작으니까 쿡을 화이트로 바꿀게요. 이렇게 좀 강조될 수 있게 여기 박스 라인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흰색 박스 라인을 저는 넣어볼게요. 두께도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여기 와인이란 글자랑 타임 투 쿡 이런 글자들은 자유롭게 만드셔도 되고, 컬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변경을 해서 예쁘게 완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쉐입 빌더 툴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같은 형태로 로고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지난 실습 때 했던 예제이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건 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면의 색은 이것과 같이 그냥 넌으로 빼주시고, 라인은 그냥 검정색을 선택을 해서 그려볼게요. 여기 원, 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Alt를 누르시고 원을 하나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Ctrl C, Ctrl Shift V 하시면 원이 그 자리에 하나가 더 복사가 됐죠. 다시 돌아가서 복사를 그 자리에 하셨으면 Shift Alt를 누르고 마우스로 그대로 안쪽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만들어져요. 이걸 만드셨으면 그대로 Shift 말고 그냥 옵션을 누르시고 이렇게 원의 상단에 있는 가운데, 정가운데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점을 맞춰서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맥의 옵션 키가 PC에서는 Alt 키예요. 복사를 해주셨으면은 하나를 더 복사를 할게요. 다시 또 Alt 혹은 옵션을 누르신 상태에서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Shift를 살짝 빼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줬어요. 모양은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쉐입 빌더 툴을 사용을 할 때는 전부 드래그를 하시라 그랬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쉐입 빌더 툴을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생겼죠. 플러스 모양으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Alt 혹은 옵션 키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겉에 있는 것들을 지워줄 거예요. Alt를 누르시고 마이너스를 만든 상태에서 바깥에 지우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부분을 또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여기도 드래그 하면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다시 쉐입 빌더 툴을 이용을 해서 합쳐줄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합쳐줘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Al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합쳐졌고, 또 여기도 드래그, 또 여기도 드래그.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연결되어 보여야 되니까 또 합쳐줘야겠죠. 이렇게 드래그,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 이쪽 면도 합쳐줘야겠네요. 드래그 하셨으면 얼추 오른쪽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두께가 달라 보이니까 이거를 1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여기 윗부분에 스트로크 있는 부분에 1,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죠? 보면은 제가 전체 선택을 해서 1포인트를 했는데 이 안쪽 부분이 살짝 더 두꺼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안쪽에 라인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시 지워 볼게요. 먼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라인을 면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바꿔주시고, 나머지 하나도 선택을 해서 라인을 면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면을 다 잡고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이 불필요한 라인들이 있죠. 이거를 딜리트를 누르셔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럼 오른쪽이랑 지금 비슷한 로고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번엔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지우고 살짝 키워 볼까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리고 저는 컬러를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넣어 볼게요. 여기 왼쪽에 그라디언트 툴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기본으로 블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컬러를 바꿔볼 거니까 오른쪽에 그라디언트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여기 블랙을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컬러들이 뜨죠. 여기서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조절도
이렇게 가능한 거 기억나시죠? 컬러 조절도 여기서도 하셔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컬러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위치도 살짝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그라디언트를 입혀 볼게요. 여기서도 컬러 조절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 블랙 부분도 그라디언트를 입혔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로고가 잘 보일 수 있게 바깥에 배달을 한번 깔아 볼게요. 오른쪽에 레이어에 가셔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드신 다음에 이 로고 아래쪽으로 레이어를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컬러를 한번 입혀볼게요. 이 사각형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면을 채우시고, 이번엔 컬러를 조금 더 연한 컬러로 해볼게요. 너무 연한 것 같네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넣어 볼게요. 넣어 주시고, 그라디언트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라디언트에 약간 얼룩이 진 것처럼 무늬를 살짝 넣어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컬러를 조금 더 입혀줄게요. 이렇게 로고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컬러도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배경에 있는 그라디언트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사선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어 보셔도 되고, 원형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어 보셔도 되고, 컬러도 자유롭게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블렌드 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블렌드는 말 그대로 섞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2개 이상의 오브젝트의 중간 단계를 색뿐만 아니라 형태까지도 만드는 그라데이션의 일종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블렌드 툴은 왼쪽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에서부터 사각형으로 변하는 형태가 있는 이 툴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옵션이 뜨는데 여기에 스무스 컬러부터 스페시파이드 스텝 그리고 디스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씩 눌러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별 모양의 형태를 클릭을 하시고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무스 컬러가 뜨죠. 스무스 컬러를 먼저 OK를 눌러 볼게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지금 바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원 형태에 있는 이 중점과 오른쪽에 있는 별 형태에 있는 중점을 클릭을 해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중심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찍기는 힘드니까 그땐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 적혀 있는 단축키 컨트롤 알트 B 이걸 누르시면 이게 자동으로 중심을 연결을 시켜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과 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스무스 컬러를 입혀 놓았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알트 B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스무스 컬러 말고 스텝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여시고 여기 스텝 보면 10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잘 보이게 5단계로 해볼게요. 5단계로 하고 OK. 그리고 다시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B 하면 이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5단계가 안쪽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찍어주시면 방향도 틀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아래에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잘 보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블렌드가 먹힌 상태에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리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5단계가 아니라 10단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안쪽에 10개가 다시 만들어졌죠. 그리고 다시 3개를 볼까요? 안에 3단계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5단계로 바꾸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볼게요. 오리엔테이션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방향이 다 직선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를 또 볼게요. 아래에 있는 거를 또 선택을 하시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디스턴스를 볼게요. 디스턴스는 이렇게 옆에 보이시면은 수치가 적혀 있죠. 미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리 수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잘 보이게 10mm로 지정을 해 볼게요. 10mm로 OK를 하시고 지금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lt B. 그러면 이 안쪽에 다 10mm를 간격으로 해서 블렌드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프리뷰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엔 30mm로 해서 프리뷰로 확인을 해 볼까요? 이렇게 30mm 간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번엔 1mm로 볼까요? 1mm로 바꿔보니까 스무스 컬러처럼 이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죠. 다시 10mm로 바꿔서 OK. 이 아래에 보시면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도형을 하나하나씩 선택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만약에 그룹 셀렉션 툴이 아니라 직접 선택 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막 틀어져 버린다든가, 그냥 선택 툴을 이용을 하면 전체가 움직인다던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룹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선택을 하기가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 그룹 셀렉션 툴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이걸 몇 mm로 했었죠? 10mm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룹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위치를 멀리 이동시켜 볼게요. 보시면 안쪽에 10mm 간격으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대신에 개수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다시 짧게 만들어 볼게요. 짧게 이동을 해보니까 거리는 그대로 10mm가 만들어져 있고 개수가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블렌드 툴 하면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고, 이것도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두께를 좀 얇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0.3포인트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줘 볼게요. 0.3포인트는 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면 0.5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블렌드 툴을 이용을 해서 스텝을 먼저 해볼게요. 스텝으로 5개 OK 하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게 확인이 되면 컨트롤 Alt B. 이 안쪽에 5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30 안쪽에 30개가 만든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번에 디스턴스를 볼게요. 저는 이 작업을 할 때는 디스턴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디스턴스 1mm. 그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OK. 여기서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고, 컬러를 어떤 색으로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라인이니까 라인을 잡고 노란색으로.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것도 컬러를 이번엔 녹색 계열로 이렇게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고,
이번엔 좀 더 짙은 색으로 해서 오퍼시티를 줘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엔 핑크 컬러를 준 다음에 오퍼시티를 한 50 정도로 줘볼게요. 그럼 컬러가 연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제가 처음에 그려놓은 패스 하나랑 아래에 그려놓은 패스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패스가 선택이 돼요. 이때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익스팬드 확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뜬 상태에서 OK 하면 안쪽에 패스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대신에 이렇게 익스팬드를 실행을 하시면 블렌드로서의 그 수행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익스팬드를 하실 때는 꼭 작업 마지막에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렌드로 또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글자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두 개를 이제 써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를 쓴 다음에 아웃라인을 이렇게 따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번에도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블렌드 툴로 스무스 컬러를 한번 해볼까요? OK. 그리고 나서 컨트롤 알트 B. 보니까 이렇게 스무스 컬러 하면 원래 자동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라데이션이 원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블렌드 투 스무스 기능이 약간 그런 오류가 자주 생기는데 그럴 때는 스무스 컬러를 이용하지 말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땐 디스턴스에서 이렇게 1mm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얇게 해볼까요? 이렇게 0.5mm 하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 일러스트레이터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컬러를 제가 다시 노란 컬러로 바꿔줘 볼게요. 이 위로 올려주시면 좀 더 입체적인 형태의 일러스트레이터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블렌드 툴의 마지막 실습 예제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그라디언트가 입혀진 원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원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아래 이 헬로우라고 적혀 있는 글자에다가 입혀 볼게요. 이 원이 조금 큰 것 같아서 글자를 조금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먼저 이 원들을 이어서 기둥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 개 선택하시고 블렌드 툴에 여기서도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 볼게요. 아까처럼 그 스무스 컬러를 이용했다가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디스턴스 0.5mm로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 B. 이렇게 원기둥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아래에 적혀 있는 헬로우 이걸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헬로우라는 글자는 그냥
여기 왼쪽에 툴에서 여기 연필 툴, 펜슬 툴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고 이거를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에 들어가셔서 오브젝트 아래에 블렌드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메이크 단축키가 있고요. 아래에 릴리즈가 또 있어요. 블렌드 툴 만든 거를 풀어주는 기능. 그리고 쭉 아래에 리플레이스 스파인. 어디 갔지? 다시 볼까요? 이렇게 리플레이스 스파인.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체적인 헬로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컴퓨터 사양이나 뭐 이 글자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해서 뭐 긴 글자를 쓰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로 쓰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게 3D 스킬은 아니기는 한데 3D처럼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거나 할 때 자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효과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